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리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시킨 50대 중반 늦가기 엄마입니다. 친정에서 맞이라 가장 노릇도 해야 했고 일만 하다 보니 제 외모를 돌볼 시간도 없었죠. 그러다 순하디순한 남편을 직장에서 만났고 저희들은 불꽃 같은 연애보다는 그냥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주는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늦은 결혼이니까 따질 것도 없었고 그냥 우리 둘이 잘 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 어렵디 어렵다는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랑 아버지는 나랑 많이 달라. 외향적이시고 여자친구도 많으셔. 그래서 자기가 좀 놀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젊게 사신다 해야 하나? 여튼 그래. 젊게 사시면 좋지 뭐. 자기가 힘들었겠다. 아버지 모시고 산다고. 별로 그런 거 없었어. 건강관리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이 반찬이며 김치며 말도 마. 난 아버지 혼자 되시고 밥 걱정해 본 적이 없어. 자기도 그런 걱정 없을 거야. 참 이상했습니다. 홀 시어머니 모시는 것보다 홀 시아버지 모시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은 시아버지에 대해 별로 신경 쓸 게 없다고 하니 더 궁금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엔 분가를 하려고 했다가 혼자서도 척척 잘하신다는 시아버지라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르신이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는 같이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우리 동훈이 짝으로 딱이라 생각했어. 이 피부가 참 곱구나. 눈도 예쁘고. 또 시작이네. 하여튼 치마만 두르면 다 좋다지. 야, 너 조용히 안 해? 아빠, 언니는 아빠 며느리예요. 외모 그렇게 평가하는 거 실례라고요. 아이 며느리 예쁘다고 하는 게 뭐 죄냐? 여자만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너 새언니 왔는데 그만 좀 해. 치.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보고 예쁘다고 해주신 시아버지가 뭐가 문제인지 신우들의 첫 인상은 아버님과 그리 친해 보이진 않았죠. 언니,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우리는 우리 오빠 장가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아버지랑 둘이 살겠지 생각했는데 언니가 와서 너무 고맙고 그래요. 동훈 씨한테 들어보니까 아버님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친구분들한테도 인기 좋아서 제가 별로 신경 쓸 게 없던데요. 제가 복 받은 거죠. 언니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 저러는 거 진짜 싫어요. 솔직히 내 얼굴에 침 뱉기지만 우리 아버지 바람기가 좀 있어요. 모임도 엄청 많고 아마 친구의 반 이상이 여자친구일걸요? 작년에 김장했다고 얼마나 갖다 주던지 진짜 처치곤란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시아버지가 바람기가 있다는 이야기에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우들이 아버님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도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고요. 불쌍한 우리 엄마. 작년까진 우리가 다 챙겼어요. 아버지는 엄마 기일 되면 어떨 땐 놀러 갔다가 깜빡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우리 아버지 기억력 엄청 좋거든요. 근데 엄마 기일을 까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엄청 소갈이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언니, 우리는 아버지 잘 모셔달란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기일에 제사만 좀 잘 지내주세요. 들어보니 생전에 시어머니가 아버님 바람기 때문에 엄청 속상했다고 하니 신우들은 그런 아버님이 달갑지도 않았고 돌아가신 시어머니 기일을 좀 잘 챙겨달란 이야기를 저에게 한 것이었죠. 한편으로 이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님을 미워할 수도 없고
전 중립을 지키기로 생각했죠. 애들이 그런 말을 해? 하여튼 철딱서니들이 없다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머님도 참 안 되셨어. 평생을 바람기 있는 남편 때문에 사랑도 못 받고 사셨잖아. 자기가 몰라서 그래.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아는 거지. 걔네들 말 너무 믿지 마. 아버지는 내가 잘 알아. 난 아버지가 저렇게 건강하게 자기 관리하시고 친구분들하고 잘 지내시는 거 너무 보기 좋아. 동서들은 어때? 뭐 둘 다 멀리 사니까 거의 남이지 뭐. 걔들도 엄마 기일날 돈만 보내지 잘 안 와. 신경 쓰지 마. 시댁일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다는데 저는 남편이 자꾸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니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제가 이 집 가족으로 소속되기엔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신혼 6개월 만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제주도로 1령 발령을 가야 한다는 거였죠. 아니, 회사에서 당신 신혼인 거 몰라? 어떻게 제주도를 보내? 우리는 신혼인데, 내 나이가 신혼이 아니잖아. 제주도 지사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오면 승진이 빨라져.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 내가 매주 올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버님이랑 둘이 살아야 한다고. 벌써 어색해. 근데 우리 아버지 알잖아. 쿨하셔. 그리고 알아서 다 하시고.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 세워하우스 알지? 아버지랑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해. 세워하우스는 무슨. 남편은 결국 제주도로 떠났고 아버님과 저는 공항에서 하늘로 뜨는 비행기를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죠. 아버님도 얼마나 불편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혜미야, 나 오늘 정순이랑 영자랑 점심 먹기로 해서 빨리 가면 안 되겠냐? 네? 정순이 영자가 누구예요?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 나 여사친 많아. 매일이 약속이다. 자, 우리 빨리 가자. 이 약속 늦겠다. 아, 네. 아버님이랑 둘이서 지내는 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여사친들이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놀다 가고 또 반찬이며 김치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챙겨주니 이건 뭐 제가 이 집의 손님 같은 기분까지 들더라니까요. 재우 씨, 나왔어. 오이 정자, 내가 공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찍 왔네. 내가 재우 씨랑 같이 가려고 픽업하러 왔지. 역시 정자 씨는 신세대라니까. 그런데 영자가 무릎이 아파서 오늘 배드민턴을 못 친대. 에휴, 그러면 짝이 안 맞는데. 그러게. 맞다 에미야. 너 운동도 할 겸 오늘 우리랑 배드민턴 치자. 제가요? 그래, 그러면 되겠네. 이 언니가 오늘 한 수 가르쳐 줄게. 자, 빨리 가자, 빨리. 저는 그렇게 아버님의 여사친들에게 이끌려 배드민턴도 치고 등산도 가고 심지어 고스톱도 같이 쳤습니다. 그것까진 그렇다 쳐도 아버님의 인기는 정말 웬만한 아이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단했죠. 하루는 노래 교실을 갔다 오셨는데 아버님 티셔츠가 다 늘어져 오신 겁니다. 아버님, 옷이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다 이 시애비가 인기가 많아서 그래. 오늘도 정자랑 영자가 날 두고 싸우는데 아이고 말도 마라.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야, 내가 재우 씨랑 앉기로 했잖아. 뭐라는 거야? 재우 씨 어제 나랑 앉기로 했지. 난 누구든 환영이요. 비켜. 네가 비켜. 이게 진짜 비키라고. 아, 머리 안 놔? 놔, 빨리.
아이, 왜 이래? 아이고 참. 두 할머니는 시아버지를 차지하려고 싸움이 붙었고 아버님은 중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된 꼴이었죠. 전 제가 걱정했던 그 어색함은 없어서 좋았지만 그냥 여자로 봤을 때 아버님이 좀 바람둥이 기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들도 그렇게 말을 해서 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밤 11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는데 아버님 방에서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TV 소리인가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전 이상해서 아버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요즘 주무실 때 TV 켜놓고 주무시던데 그게 숙면에 안 좋대요. 아니, 나 9시 뉴스 아니고는 안 보는데. 근데 요즘 12시 다 돼서 자꾸 소리가 나서요. TV 보시나 했죠. 그거. 내 먼 친척이 미국에 살아. 그래서 밤에 통화해. 내가 걔랑 어릴 때 친했거든. 아, 그러셨구나. 전 그것도 모르고. 아니, 자꾸 밤에 아버님 방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전 정말 우렁각시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물 먹다가 목에 걸렸네. 그런데 농담으로 말했던 우렁각시는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매일 반찬이 조금씩 없어지고 또 아버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밤에 드신 것 같은 접시들을 설거지하는 걸 몇 번이나 목격했죠. 전 너무 이상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촌이랑 통화를 하는데 왜 밤에 무언가를 먹고 난 그릇을 그것도 새벽에 설거지를 하는지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님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냄새가요. 당신 이번 주는 안 와? 일이 많아서 미안해. 참 여보, 아버님 외국에 사촌 동생 있으셔? 외국? 우리 친척 중에 외국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 왜? 아니야. 여튼 빨리 와. 보고 싶어. 알겠어.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확신했고 저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을 짰습니다. 아버님, 저 애비한테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3박 4일 정도요. 안 그래도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다. 부부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참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으니 애비하고 지내다 와라. 난 괜찮아. 내 여사친들 있잖아. 아,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에게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며칠 후 똑같은 시간 밤 11시부터 집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 방에만 불이 켜진 게 보였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버님이 11시가 되자 대문을 열고 두리번거리시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택시에서 한 여자가 내렸고 아버님이 그 여자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손을 잡고 포옹까지 하는 겁니다. 전 준비하고 있었던 핸드폰으로 그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이걸 누구한테 확인해야 하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신우들이 생각났죠. 신우들은 아버님의 연애사를 안다고 말한 게 생각나서 신우들에게 사진을 보내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모, 이 여자 누군지 알아요? 누구야? 어머, 언니, 그 여자잖아. 어? 그렇네. 언니, 지금 그 여자 어딨어? 왜 언니가 이 여자 사진을 찍었어? 지금 우리 집에 있거든요. 뭐? 나 지금 애들 재우고 금방 갈 거니까 당장 갈 테니까 딱 붙들고 있어. 전 신우들이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지 몰랐습니다. 신우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니 엄청 화를 내며
당장 달려오겠다는 말에 괜히 보냈나 생각도 했습니다.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저는 신우들이 오기 전에 시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저기, 아버님, 응? 아유, 왜? 무슨 일이 있어? 아유, 안색이 안 좋구나. 제가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무슨 실수? 아버님, 저한테만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 이제껏 다 봤고요. 숨기기에는 너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고모들에게 다 알렸어요. 아버님, 밤마다 저희 집 찾아오는 그분 누구세요? 아이, 뭐. 아버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면 당당하게 만나시면 되지. 왜 도둑고양이처럼 저희 집에 와서 아버님 방에 있다가 새벽 되면 가고. 제 입장에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 오늘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 아버님이 왜 그분을 당당하게 못 만나시는지 알아야겠어요. 아유, 언젠가 알려질 줄 알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니, 도대체 누구신데요? 네 시어머니다. 시어머니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말하시는 건 아닐 거고, 새 여자친구분이세요? 아니, 그 사람이 진짜 내 첫 번째 마누라야. 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님 주변의 그 많은 여사친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첫 번째 마누라라니 도대체 여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첫 번째 마누라라는 말은 뭔지 헷갈렸죠. 아버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어머님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동훈 씨한테는 어머님은 한 분이라고 들었고요. 그럼 그분이랑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거 말고는 전 이해가 안 돼서요. 어머니가 이 억지로 이혼을 시켰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근데 용기가 없었고 하늘에서 네 시애미가 보는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그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우렁각시라 오해했던 그분은 시아버님에겐 평생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여인이었죠. 얼굴도 예뻤고 마음까지 고운 그런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둘은 혼인을 하고 그렇게 3년을 살았는데 3년이 다 되도록 자손을 보지 못했죠. 자그마치 3년이야, 3년. 고추 달린 거 하나 못 낳아도 뭐 하나 낳아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밤마다 대체 둘이 뭐하니? 어? 손만 잡고 그저 웃기만 해? 너는 여자라면 애비를 꼬셔서라도 하늘에 별을 따야 할 거 아니야. 혹시 애비가 너 피하냐?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대체 왜 애를 못 갖는 거야? 문제는 너야, 너. 집안 좋으면 뭐해? 애도 못 낳는 병신인데. 시아버지 이야기로는 시할머니께서 첫째 시어머니가 애를 못 낳는다고 엄청 구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애 못 낳으면 여자 탓을 하는데 옛날에는 소방 맞고 쫓겨나도 아무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었단다. 그래도 그 사람 그 모진 시집살이 다 견디고 끝까지 내 곁에 있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시아버지와 첫째 시어머니에겐 결국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아니, 네가 장남이면 장남으로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누군 좋아서 이래? 내가 걔 내쫓으라는 말은 안 한다. 그리고 둘째 마누라 두고 애 낳는 사람들 많어. 알잖아. 우리 동네만 해도 몇 집이 된다는 거.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년 몸에 금태 둘렀냐? 도대체 왜 그 물건을 그렇게 싸고 돌아? 너는 그럼 평생 자식도 없이 살 거야? 그러고 싶어?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이제까지 기다렸어. 과수밭집 알지? 거기는 너보다 장가도 늦게 갔는데 벌써 애를 낳았어. 그리고 둘째까지 가졌단다. 넌 네 나이 먹는 거 생각 안 해? 네 나이 때 우리는 니들 벌써 다 키웠어. 아휴, 나도 이제 못 참아. 봐둔 처자가 있으니 그리 알아. 어머니! 결국 시할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시아버지는 둘째 처를 보기로 했습니다. 순실아, 난 진짜 너밖에 없어. 알지? 알아요. 다 내 잘못인걸요. 난 그 여자와도 모른 척 할 거야. 달라지는 건 없어. 난 너랑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 거야. 여보, 그렇게 두 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시어머니는 시할머니를 넘는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자, 여기는 제우 둘째 처다. 서로 인사해라. 형님, 안녕하세요. 네. 지가 손위인데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네가 얘를 딱 잡고 잘 가르쳐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시집 와서 3년이 넘도록 뭘 한 거야? 아휴, 둘째 네가 형님한테 잘하고 애미는 둘째가 얼른 애 가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보살펴라. 알겠냐? 네. 시할머니는 애가 들어설 수 있도록 좋다는 약재와 음식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먹였고 그 뒤치다거리는 모두 첫째 시어머니의 몫이었죠. 결국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와 임신에 성공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첫째 시어머니에 대한 구박을 시작했습니다. 형님, 나 곶감 먹고 싶은데. 어? 곶감? 시장에 있으려나 모르겠네. 일단 가서 구해볼게. 그리고 한약에서 탄내가 나던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 건데.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니야. 내가 불 조절을 잘 못했나 보네. 앞으론 조심할게. 시어머니는 구박은 물론 첫째 시어머니의 모든 것을 질투했습니다. 어머, 서방님 오셨어요? 저 보세요. 서방님 서울 갔다 오시는 동안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아, 그래요. 당신 왔어요? 잘 지냈지?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괜찮아요. 순실아, 이리 와봐. 내가 서울 가서 순실이 주려고 선물 사왔어. 자, 이게 요즘 서울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이래. 그리고 이거 무슨 밍크라고 하던데 이거 목에 두르고 다니면 겨울에 추운 줄도 모른대. 아유, 이 귀한 걸. 서방님, 제 거는요? 가방이 작아서 이것밖에 못 사왔어. 미안하구려. 다음에 서울 가면 사오리다. 아무래도 시아버지는 첫째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살았으니 질투가 났겠죠. 하지만 그 질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저 곧 산 딸인데 저 목이 너무 추운데. 서방님이 형님 주시려고 밍크 목도리 사오셨더라고요. 그거 제가 더 필요할 것 같던데. 목이 추우면 안 되지. 첫째 오라고 해라. 네. 형님, 어머님이 부르세요. 네, 어머님. 너 애비가 사온 밍크 목도리 둘째 줘라. 너는 애도 안 가졌으면서 그런 게 왜 필요해? 얼른 둘째 줘. 어머님, 그거 애비가 저한테 준 거라. 누가 몰라? 둘째가 지금 춥다잖아. 아니 이 뱃속에 든 애 너한테도 자식이야. 애비 피가 섞인 자식이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서 지금 이러는 거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그거 빨리 줘. 밍크 목도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째 시어머니가 아버님이 뭐라도 주면 그게 질투가 다 나 빼앗고 말만 형님이지 온갖 허드렛 일 다 시켰다고 합니다. 첫째 시어머니는
애를 못 가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식모와 다를 바 없는 시집살이를 하게 됐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첫 아들을 낳고 온 집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의 경사였죠. 아이고, 배를 봤을 때 아들인 줄 알았어. 아유, 이 다리 좀 봐. 든실한 게 아주 완전 장군감이네. 산모가 골반도 크고 애도 아주 잘나게 생겼네요. 둘째, 셋째도 보시겠어요. 그래야지. 둘째야,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서방님, 저 아들 낳았어요. 기쁘시죠? 고생 많았소. 아이 그럼 쉬시오. 저 멋대가리 없는 놈.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가물치랑 돼지족이랑 모유 잘 나오는 음식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너는 누워서 쉬고 먹기만.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서방님은 제가 아들까지 낳았는데 또 형님 보러 가시잖아요. 제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너무 서러워 마라. 그래도 첫째가 너 애가 졌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해줬잖니. 그러니까 마음 넓은 네가 이해해. 어머님, 저 애 5은 낳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나야 손주 많이 낳아준다면 너무 좋지. 그래, 그러자. 그러다 보면 애비도 마음이 너한테 갈 거야. 아들을 낳고 시어머니의 질투는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질투도 심하고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밤마다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결국 네 시애미가 바라는 대로 애 5을 낳았어. 애들 보니 나도 좋았고 이 아빠 노릇도 해야 했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신경을 좀 못 썼다. 시아버지 말씀으론 첫째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도 참 고운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식 욕심 많았던 시할머니는 첫째 시어머니를 달갑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본처는 본처라며 첫째 시어머니를 내치지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첫째 시어머니가 눈의 가시일 수밖에 없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저 집 안방을 차지하리라 마음을 먹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막내까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죠. 그년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언제까지 형님 부르면서 모셔야 하냐고. 야, 너 그 집 첩으로 들어간 것도 감지덕지야. 솔직히 네가 애들 아니면 언감생심 그 집 아들한테 시집 갔겠어? 시집살이도 별로 없다며. 그럼 그냥 편하게 살아. 그래, 형님이라면 평생 모실 수는 있어. 그런데 애들 아빠가 애 낳고는 내 방에 오질 않잖아. 그년만 없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방법은 네가 죽든지 그 여자가 죽든지 아니면 그 여자가 엄청 잘못해서 소박을 맞든지 그것뿐이야. 근데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시어머니는 괴롭힘을 넘어 첫째 시어머니를 내쫓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썼다고 합니다. 아이고, 덥다. 올여름은 더 더운 것 같아. 그러게요. 근데 뭐하러 이 더운 날 이불 빨래를 하신다고? 어머님, 일주일에 한 번씩 새 이불 드려야 하는 건 몰라? 이렇게 더운데 한 주 정도는 그냥 넘어가시지. 그러면 쓰나. 자네도 많이 덥지? 우리 미숫가루나 한 사발 먹을까? 좋죠. 제가 금방. 제가 타올게요. 그럴래? 그래. 웬일이래요? 너무 그러지 마. 시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은 미숫가루를 타주겠다고 나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얼음 동동 띄운 건 형님 거, 이건 자네 거. 많이 드세요. 아이고, 시원하겠다. 자, 얼음 띄운 거 자네 먹어. 아니에요. 사모님 드세요. 이 더운 날 내가 고생시켜서 그렇지. 자, 괜찮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미숫가루를 먹었고 잠시 후 배가, 아이고, 나 죽네. 어머, 자네 왜 이래? 첫째 시어머니는 식모를 데리고 얼른 인근 병원으로 갔고 겨우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증상이 이거 농약이나 양잿물 마신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이거든요. 네? 미숫가루 드셨다 하셨죠? 네. 그거 타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칫하다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위가 세척될 때까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첫째 시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당장 집으로 가서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죠. 형님, 순이 엄마 병원 갔다면서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형님 타드린 건 형님이 드셔야죠. 왜 그걸 순이 엄마를 줘서? 뭐? 자네 지금 나한테 양잿물 탄 미숫가루 먹이려고 했던 거야?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둘이 바꿔 먹은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첫째 시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어. 순이 엄마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원래 나였어야 했다는 말이잖아, 지금. 왜 나한테 그래요? 미숫가루 먹고 싶대서 타준 것뿐인데. 내가 바보야? 자네가 양잿물 탄 미숫가루 원래 나 주려고 탄 거잖아. 다른 말은 못하겠고요. 형님,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 집에 형님 핏줄 있어요? 우리 애들, 솔직히 형님이 왜 우리 집에 사냐고 물어봐요. 애를 못 낳아서 갈 데 없어서 이 집에 빌 붙어 있다고 애들한테 설명해요? 자네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그냥 나가주세요. 형님이 그냥 스스로 나가면 집에 아무 일이 없어요. 난 절대 못 나가. 어디 나가나 못 나가나 한번 봅시다. 첫째 시어머니는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겁을 먹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에 이상한 걸 탔을까봐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첫째 시어머니를 확실하게 보낼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밤마다 몰래 나가서 노름을 즐겼던 시어머니, 거기서 첫째 시어머니를 한 방에 날릴 방법을 듣게 되었죠. 오늘 영 실력이 안 나오네. 무슨 일 있어? 먹긴 뭐겠어. 그년 때문이지. 아유, 만날 그 소리야. 나 있잖아. 내가 사랑해주는데도 그렇게 그년이 미운 거야? 매일 어떻게 쫓아낼지 그 생각뿐이야. 내가 도와줘. 어떻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년 속옷이라든지 물건들 있잖아. 몇 개만 갖고 와. 그 뒤는 내가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와 내연남은 첫째 시어머니를 쫓아내기 위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시어머니는 스스로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계십니까? 누구시죠? 순실이 만나러 왔어요. 누구신데 우리 집사람을 찾습니까? 이거 참, 이 순실이가 요즘 통 보이질 않아서 물건 좀 전해주러 왔어요. 누구냐? 집사람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형님 만나러 오셨다고요? 형님 불러올게요. 형님! 왜 불렀어? 형님 찾아오신 분이라는데요? 누구신지. 순실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 제발. 왜 이러세요? 아니 뭡니까? 순실아, 네 밍크 목도리, 네 화장품, 그리고 네 속옷 다 가지고 왔어.
그런데 네 얼굴 보니까 도저히 못 보내겠다. 나는 너랑 못 헤어져. 절대로.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그 물건들 다 못 치워? 어머님, 저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보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순실아, 우리 좋았잖아. 난 네가 아이 못 낳아도 좋아. 그냥 우리 둘만 있으면.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저기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당장 나가세요, 당장. 일어나, 이 새끼야. 당장 못 꺼져? 난 순실이 데리고 나갈 거야. 순실아! 그러자 시할머니는 버선발로 마당으로 내려와 첫째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애도 못 낳는 거 그래도 내 아들 짝이라고 걷어주고 봐줬더니 뭐? 딴 놈이랑 바람이 나? 너 인연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인연 죽어. 아, 어머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니라잖아요. 애미야, 인연 짐 다 싸가지고 와. 네? 아, 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신의 내연남에게 첫째 시어머니의 물건을 갖다 주고 첫째 시어머니가 바람이 난 것처럼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시할머니는 첫째 시어머니 보따리를 빼앗아 다 찢어버리고 아궁이에 넣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저 정말 아니에요. 여보, 근데 왜 저 사람이 당신 물건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것만 설명해봐, 어? 몰라요. 정말 몰라요. 당신 알죠? 내가 이런 더러운 짓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나 아니라고. 주둥이 확 찢어버리기 전에 이 면상 치워. 이봐, 순이아범, 이것 빨리 내쫓아. 얼른. 어머님, 여보. 이건 이 사람 잘못 없다잖아. 어머니, 자초지종을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게 뭐예요, 네? 자초지종? 야, 네 마누라 속옷 들고 왔으면 말 다 했지. 뭘 더 들어? 너 손 안 떼? 손 안 떼면 전연 내가 오늘 죽여버릴 거야. 손 떼! 그러더니 시할머니는 불방망이를 가져와서 첫째 시어머니 얼굴에 댔습니다. 인연 얼굴 오늘 찢어놓는 거 보고 싶어? 빨리 손 떼! 순이아범, 빨리 인연 내 집에서 치워! 어머니, 여보. 내가 꼭 어찌된 사정인지 밝혀서 당신 찾아갈게. 일단 오늘은 피해 있자, 어? 안 돼. 여보. 그렇게 첫째 시어머니는 정말 맨발로 그대로 마을 밖으로 쫓겨났다 합니다. 시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동안 너무 괴로워 술로 지내셨다 했죠. 방법이 없었어, 방법이. 그때 큰애가 중학교 때인가 서울로 전부 이사를 갔는데 터미널에서 그 인간을 본 거야. 그런데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먼저 올라간 네 시어머니가 그놈이랑 터미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 그때 완전 돌아버렸지. 네 시애미랑 그놈 둘이 짜고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걸 알았어. 그걸 아셨으면 같이 산다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이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혼하려고 여러 번 마음먹었다. 그런데 애가 5이니 도저히 이혼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의 바깥으로 나돌았어. 그래서 네 시애미가 날더러 바람핀다면서 살면서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그걸 애들이 보고 자랐으니 아버지를 제대로 된 사람이라 생각할 수가 없지. 그런 오해를 받으시고 어떻게 평생을...
아버님, 진작 이야기하시지 그러셨어요. 뭐하러? 그래도 애들 엄마니까 생각하고 살았어. 둘이서 한방 쓴 적도 없었어. 전 아버님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껏 아버님에 대해 오해했던 부분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신우들은 이런 사실도 제대로 모른 채 아버님을 그냥 미워하기에 급급했죠. 뭐 그땐 서방님과 신우들이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부모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신우들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을 아버님 뵈러 오지 않다가 큰 어머니가 나타났다고 하니 득달같이 달려와 아버님에게 따졌습니다. 아빠 돌았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여자가 왜 우리 집에 들락날락거리는 건데? 하늘에 있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 여자 저 여자 그렇게 만나더니 이제 실증 났어? 아무리 여자가 좋다고 해도 큰엄마를 왜 만나 왜? 고모들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아버님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봤어요? 그냥 과거 일을 추측하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아버님 계속 미워하는 거잖아요, 지금. 언니는 좀 빠져줬으면 좋겠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불대지 마.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불대지 말라고? 이게 보자 하니까. 야, 네가 도대체 뭘 알아? 뭘 알고 지금 아버님 앞에서 이따위로 구는 거야? 어머머, 이 언니 봐. 아니 감히 신우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님, 그동안 너무 외로우셨어. 돌아가신 시어머님 만나뵌 적은 없지만 어머님이 아버님을 외롭게 만드셨어. 큰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으셔. 한쪽 말만 듣고 이러는 거 이제 내가 못 참겠어. 지랄하네. 도대체 네가 하는 게 뭔데? 뭐냐고. 어머님이 안주인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큰어머님한테 몹쓸 짓을 했다고. 뭐? 전 신우들에게 아버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아빠 말해봐. 언니 말이 사실이야? 그래 사실이다. 그래도 네 애미니까 미워도 평생 부부로 산 거야. 너희 날 그렇게 미워했으면 날 버리지 그랬냐? 네 엄마처럼. 난 평생을 네 엄마와 너희들을 위해 뒷바라지했다. 지방 발령 간 것도 네 엄마와 사는 게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이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오남매 잘 키워보려 했는데 결과가 이 꼴이라니. 나도 싫다. 이제부터 나도 내 삶 살 거야. 그 사람이랑 남은 여생 살 거라고. 아빠, 큰엄마가 지금 아빠 돈 보고 다시 찾아온 거 몰라?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이것이 왜 때려? 왜 때리냐고. 도대체 그 여자가 뭔데? 이제 한 번만 더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 자식이고 뭐고 없어. 알았어? 신우들은 시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인연을 끊자며 나가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신우들이 가고 난 뒤 서름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셨죠.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지켰어야 했어. 이제 내가 지킬 거다. 내가. 저는 아버님께 이제 온 가족에게 알린 마당에 큰 어머님, 아니 새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드디어 아버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큰 어머님을 뵙게 됐죠. 인사해. 우리 며느리.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이야기 듣고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이 사람이 내 생각한다고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못하고. 이제 제가 알고 애비가 알잖아요. 이제 저희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편히 계세요, 어머님. 어머님?
여보, 며느라가가 나보고 어머니래요. 내 평생 살면서 어머니 소리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우리 동훈이는 곧 올 거예요. 식사하시고 편히 쉬세요. 여보, 나와. 아이, 큰엄마? 아이, 큰엄마. 어머, 우리 동훈이. 그때 까까머리 동훈이가 완전 어른이 됐구나. 결혼했다며? 큰엄마가 가보지도 못하고. 아휴, 큰엄마가 정말로 동훈이 너는 내가 정말 보고 싶었어. 큰엄마랑 시장도 같이 가고 우리 추억이 많았는데. 그치? 저도 큰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한테 큰엄마 이야기 묻고 싶었는데 서로 상처가 될까봐. 괜찮아. 이제라도 만났으니 어디니. 네 집사람이 아주 큰일했다. 큰일했어. 아가, 너무 고맙다. 고마워.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저도 처음에 어머님 의심했는데요. 너무 죄송해요.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그 야밤에 어떤 할망구가 남의 집 영감 한 방을 들락날락 했으니. 아이, 보고 싶은데 그럼 어째? 이렇게 모이니 정말 이게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봤던 남편, 전 남편에게 왜 이걸 비밀로 했는지 물었죠. 여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잖아. 그냥 아버지 인생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도 나도 한 번도 큰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 서로 마음이 아프니까. 큰 어머니 정말 날 아들처럼 잘 대해주셨거든. 솔직히 우리 엄마보다 더. 가끔 큰 어머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런데 두 분이 평생 만나지 못한 거네? 그렇지. 아버지도 큰 어머니가 재혼했을 거라 생각하신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있으니 찾고 싶어도 찾지 못했지. 그렇게 긴 시간을 서로를 그리워하며 기다렸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긴 며느리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리마인드 웨딩 해드릴까? 리마인드 웨딩? 두 분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계셨잖아. 두 분 만남을 축복해드리자. 그래. 우리 멋쟁이 아버지 하자고 하면 좋아하실 거야. 그래, 대신 큰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해. 그렇게 저희는 아버님과 함께 시어머니를 위해 리마인드 웨딩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은 금은방에 가서 시어머니께 드릴 큰 다이아 반지를 준비하셨고 저희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님, 장소가 좀 문제예요.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아니 내가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할래? 어딘데요? 그렇게 저는 아버님이 알려주신 작은 호텔에 예약을 하고 리마인드 웨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숙제, 이걸 신우와 동서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이었죠. 전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아버님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데 연락을 안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고모, 저예요. 왜 전화했대? 다음 주 토요일에 아버님 큰어머님이랑 리마인드 웨딩 하시기로 했어요. 그 여자 진짜 꿀값을 다 떠네. 뭐? 리마인드 웨딩? 참네. 이번에 서로 오해 풀고 한 가족으로 큰어머님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을 위해서요. 장소랑 시간 찍어. 동생들 데리고 갈 테니까. 전 이렇게 쉽게 온다고 말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버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별로 반응이 없으시다가 온 가족이 모인다고 하니 매일 콧노래를 부르며 좋아하셨죠. 리마인드 웨딩 날 일단 가족들부터 웨딩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형님, 뭐하러 이런 거래요? 누구는 시어머니 없으면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데 형님은 보면 사서 고생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야. 좋은 날 자꾸 그런 말 할래? 그만하고 가서 얌전히 앉아 있어. 동서와 신우들이 다 모였으니 이제 두 분을 모실 시간이 됐습니다. 큰 어머님은 제가 미리 준비한 한복과 메이크업을 하고 아버님 손을 잡고 등장하셨죠. 와, 어머님, 너무 고우세요. 진짜 선녀 같으셔요. 역시 우리 아버지, 오늘 더 멋지세요. 그렇게 입장을 하시는데 갑자기 신우들이 앉아있던 식탁보를 확 당겨서 큰 어머니께 물을 뿌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아빠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려고 왔어. 우리가 무슨 축하하러 온 줄 알아? 그러면서 신우들은 식탁도 엎어버리고 테이블에 준비된 음식과 식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수고 망가뜨렸습니다. 둘이 행복하게 사셔. 우리는 다신 볼 일 없으니까. 이럴 거면 진짜 왜 온 거예요? 큰어머님이 뭘 잘못했다고. 지금 여기 김을 파손하면 다 손해배상해야 하는 거 알죠? 어쩔 거예요? 그 돈 내고 차라리 이딴 말도 안 되는 결혼식 깽판 치는 게 나아. 얼만데? 그 돈 나한테 주면 되는데? 뭐라는 거야? 노망 났어요? 여기 내 호텔이야. 내가 이 호텔 주인이라고. 뭐? 당신이 여기 주인이면 나는 신라호텔 사장이다. 그때 갑자기 직원들이 들어왔고 큰 어머님을 챙겼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여기 누가 이렇게... 이것들이 그랬어. 꼼꼼히 다 보고 파손된 것들 다 청구해. 알겠어? 네. 뭐야, 언니, 진짠가 봐. 당신이 어떻게 여기 사장이야? 말이 돼? 어머님. 알고 보니 어머님은 맨발로 쫓겨난 뒤 굳은 일이란 일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식당도 차리고 뷔페집도 차리고 하시는 것마다 대박이 났죠. 그리고 작지만 결혼, 돌잔치 등 가족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호텔을 하나 지었는데 바로 이곳이 큰 어머님의 호텔이었던 겁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어. 믿을 건 돈뿐이라고. 악착같이 살았고 세상에 애 못 낳는 이혼녀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만큼 일군 거야. 그리고 너희들 소식 들었을 때 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 내 자식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네 엄마가 하는 짓이나 너희들이 하는 짓이나 똑같구나. 이제 내가 싫다. 너희들 우리 앞에 평생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일 평생 안 잊을 거다. 큰엄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죄송해요. 난 언니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큰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네? 내가 저것들을 자식이라고 키웠다니. 아이고,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네 엄마 제사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그만할란다. 이 못된 것들. 시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큰 어머님 또한 신우들의 이런 행동들을 용서할 수 없었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너네가 깨부순 스탠드. 이거 이태리 직수입 크리스탈 스탠드야. 이거 하나 가격만 들어도 기겁할 거다. 그러니 지금 나한테 이러지 말고 얼른 손해배상 할 돈이나 준비해. 이건 나. 큰 어머니는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저희들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쫓아와서는 절 붙잡고 애원을 했죠. 언니가 잘 좀 이야기해봐요. 어? 난 이런 줄 몰랐지. 뭘 몰랐다는 거지? 큰어머님이 이 호텔 사장이라는 거? 큰어머님이 이 호텔 사장이면
뭐가 달라지는데? 호텔 사장이든 말든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생각해서 알려줬더니 정말 니네는 답이 없다, 답이. 언니는 알고 있었지. 큰엄마가 호텔 사장이라는 거. 뭐? 사장이라는 거 알고 잘해준 거잖아. 야, 너 이리 와. 이게 진짜 달린 입이라고 막 씹으려? 어휴, 이리 와. 전 신우 주둥아리를 잡고 쥐어 흔들었습니다. 야, 오늘은 주둥아리 3cm만 빼자. 다음에 또 한 번 더 짓거리면 그땐 5cm 추가야. 알겠어? 전 그렇게 신우의 주둥아리를 얼마나 쥐고 흔들었던지 신우이는 입술이 퉁퉁 부어 정신을 못 차렸죠. 비록 리마인드 웨딩은 신우이들 때문에 엉망이 됐지만 전 두 분 웨딩 사진이라도 다시 찍어드리고 싶어서 사진관에서 두 분의 만남을 축복하는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신우들은 호텔 물건들을 파손한 채로 엄청난 금액을 배상했죠. 가끔씩 신우들은 큰 어머니를 찾아와 잘못했으니 우리도 가족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큰 어머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신답니다. 새로운 가족은 이듬해 또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고 누구보다 큰 어머님, 아니 시어머니가 좋아하셨죠. 저는 아직도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 사랑이라는 건 두 분처럼 긴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한시도 서로를 잊지 않는 거, 그런 게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한 번씩 투닥투닥 할 때도 있지만 두 분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서로 웃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줘야 할 사람은 바로 평생 내 편, 내 남편, 내 아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